하기로 하고요. 신디 셔먼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디 셔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카소는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내부에 있는 자기를 분출하는 거, 어떤 명확하게 여자가 원주적 생명력의 에너지가 돼갖고 그 에너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자기 안에서 내부된 것을 분출하면서 자기를 표현을 했다면은, 신디 셔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신디 셔먼은 감상자가 사회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해석하며 강요된 여성에 대한 시선을 찾아라. 다시 말하면 내 그림을 보고 너희들의 거울이 돼갖고 네 안에서 찾아봐. 이건 너 아니니? 너의 페르소나를 찾아봐. 이 얘기예요. 그녀의 작품은 관객에게 고정관념과 정체성에 대해 내면 안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통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를 멈추고 사고체계의 시비를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어떤 것들을 강요하고 있었는지, 혹은 사회적으로는 개인에게 어떤 억압을 주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 봐. 내 그림은 너희들 안에 있는 생각을 일으키는 질문인 거야. 이 그림이 좋아 나빠를 보지 말고 거울로 활용을 해봐. 라는 의미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적 자아 페르소나를 찾아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로 이제 그 페미니즘 운동이 제 1세대 페미니즘에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예술 속에서 확 펼쳐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질 때 페미니즘이 같이 뜨는데, 그때 선두주자로 신디 셔먼이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난 한 4,500 정도 할 겁니다. 아까 피카소 그림은 뭐 그거보다 더 하고, 이 사진 한 장이 4,500 정도 해요. 자, 신디 셔먼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뭐가 되느냐면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변해요. 5, 60년대에 자기 모습, 5, 60년대에 유명했던 영화 속에서 어느 한 장면을 캡처해갖고 그렇게 연출을 한 후에 사진을 찍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기를 셀프로 한 건 아니었는데, 누굴 시켰더니 도저히 그 맛이 안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20대부터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피사체가 되면서 촬영자가 되는 동시에 같이 그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를 찾기 위한 가짜의 변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역량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작품들은 단순히 허기적인 영어 스틸이나 인물 사진이 아니다. 진실된 삶에 좀 더 접근하고자 하는 매개차다. 나는 매우 인간적인 형태와 아주 추악한 형태를 동시에 부각시켜 왔다. 자신을 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자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평론가들이 자꾸 이즘을 만들어 갖고 여기는 청색 시대 이걸 딱 갈려 갖고 그 올가가 나타나면서 올리비아가 나타나서 장밋빛으로 바뀌었다가 올가로 가면서 신고전주의로 바뀌고 그렇게 딱딱 무잘르다 하시면서 양식 속으로 집어냈을 때, 피카소가 정말 혐오스러워하면서 기절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자꾸 신디 셔먼을 페미니스트의 작가로 가둬놓으려고 하니까, 나 페미니스트 맞아.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페미니스트 아니야. 어디에 갖추는 것 좀 하지 말자.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 여자도. 나는 자꾸 사진가라고 하지 마. 나는 사진을 그냥 매체로 쓸 뿐이지. 나는 그냥 예술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욕망들이 이 속에 다 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의 어떤 시선을 고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다니까. 그 욕망의 파편을 내가 본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상이라는 거야. 자화상이라기보다 자아상. 자기를 미처 보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이런 걸 통해서 본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7살 때 만들었던 요 노트를 발견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대학교 시절에 이 노트를 발견을 우연히 왜 옛날에 이렇게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거야 싶어갖고 거기다가 대침이 글씨를 뭐 어린애가 쓰듯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거기다가 대치미하고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요 사진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서 옛날 사진 그것을 자기 처음 작업처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고 회상을 하기는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분장하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초기 작업은 이겁니다.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뭐 스냅으로 캡처했겠죠. 캡처한 후에 자기가 본인이 똑같이 연출을 해요. 그 사람 모습으로 연출을 해서 이게 전부 신디자면 본인 자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버스 라이더라고 해갖고 요 작업을 하고 요 작업은 처음에 안 떠요. 워낙에 유명해지면 왜 옛날 것까지 소환해서 보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발굴됐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뜬 것은 바로 이거 언타일드 필름 스틸 해갖고 흑백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은 끝까지 이 무죄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끝까지 풉니다. 여러 가지 양식들은 있지만 시리즈로 있는데 흑백 사진 시절에는 옛날 5, 60년대에 유행했던 영화에서 잡지에서 어느 한 장면을 캡처해서 분장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걸로 이 여자가 뜨기 시작을 하는 건데 계속해서 무죄로 쓰는 이유는 본인이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무죄인 거는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뜻이 있는데 당신이 생각한 이미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은 무죄였을 뿐이다. 그런 이미지는 네가 인식을 하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작업에 시리즈 이름은 붙여요. Untitled Film Still, 패션 포토 시리즈, 소사이어티 포토 시리즈 이런 식으로 마네킹 시리즈 이런 식으로 이름은 시리즈 명은 붙이나 그 모두 작품 하나하나에는 무죄 몇 번 무죄 몇 번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기 작업의 의미를 알고 작업을 하는 분이죠. 그 유명한 사진들 이것은 뭐냐면 뉴욕에서 첫 출근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딘가에 잡지를 뭐 영화 속의 한 장면이겠죠. 그 장면을 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연출했는데 바로 이게 여인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남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상들의 영화나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졌을 때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여자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 그게 고발만이 아니라 나도 그게 있다. 나쁘냐 좋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그게 있다. 내 안에 사회적 페르소나로 규정되어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진 작업을 통해서 나는 성찰해 보겠어 라는 맥락으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고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페미니즘 운동하는 분들은 이걸 그런 관점으로만 몰아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그러죠. 작가로서.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떤 느낌인지 나중에 나누면 됩니다. 다 아시겠죠? 그냥 슬슬 넘어갈게요. 이러다가 이 여자가 이제 그 남성이 나를 연약하게 봐주기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에서 80년대로 들어오면서 여성이 남성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체 니네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 나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작업 시리즈가 이어져요. 지금 거기에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그 이어지면서 그 일환으로 패션 포토라는 거를 시리즈를 했는데 우리 패션 포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진 모습이잖아요. 근데 패션 포토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그림을 아름답지도 않고 우아하지도 않고 피곤하고 그냥 그 자체에 되게 옷을 입혀서 이렇게 패션 포토라는 시리즈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해. 나는 옷 좋아하고 상품 좋아하고 예뻐해. 그러나 그렇게 규격화된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런 사진 보세요. 얼마나, 예. 그쵸?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순교를 의미하는 이런 칼 하나 딱 들게끔 하고, 이 포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고발적인 의미도 다분히 있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야. 이거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패션 포토 시리즈에 이런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그 자체로 나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소재만 바뀌어요. 큰 틀은 똑같고. 이게 피카소하고 봤을 때 이 여자도 충분히 현대예술에서 중요한 거 예술사적으로 그것에 당연히 남을 수 있는 여자지만, 스케일로 보면은 피카소에 비하면은 어린애인 거죠. 한 흐름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는 거죠. 빨간색의 바리에이션만 있는 거죠. 말하자면 피카소 같은 경우는 빨간색 파남보의 바리에이션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빨간색에서 주황색, 진홍색, 검붉은색 이런 식으로 한 색에서의 그 바리에이션을 일으키는 폭이 조금 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인 건 사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브젝트 아트라고 해서, 에브젝트 아트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지저분하고 구역질나고 우리가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들, 아주 현상적이고 속물적인 것들을 소재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소재로 갖다가 써서 요게 컴팩트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이게끔 하고. 도대체 이런 작업을 왜 해? 이거는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는지. 자, 이거 토사물 막 구역질하고 너무, 이거 보면 정말 더러워요. 그런데 이 선글라스에 자기 뒷모습, 자기 모습이 있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합니다, 이 여자가. 에브젝트 포토 아트의 한 장면으로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주방에서 누워있는 자기 모습을 하는데, 이게 460억에 팔렸어요.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치닫다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히스토리 포트레이트라고 해서 15, 16세기에 그 그림의 성화에 나올 법한 것들을 자기가 패러디를 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건 뭐 성모자상이겠죠. 그런데 이 패러디의 전체적인 걸 보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가슴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거는 남자들, 이게 전부 자기 얼굴이에요. 이거 디오니소스를 표현하는 이런, 그러니까 카라바조의 그림인데,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변장을 해서 남자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내 안에 있는 아니마를 찾는 거지, 아니무스를 찾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이거는 자기를 찾는 거죠.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를 표현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여자들을 굉장히, 여자는 여신 아니면 창녀였잖아요. 그거를 피카소는 당당하게 나한테 여자는 뮤즈, 여신 아니면은 현관매트야, 발닦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걸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사이어티 포트레이트라고 해갖고, 굳이 설명 안 해도 너무 알겠죠, 뭔지. 이렇게 꾸민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나는 여기까지 망가진 인형 시리즈, 나 이걸 볼 때 이제 이 여자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 보겠었는데, 뭐냐면은 어느 친구 집에 갔는데 포르노 잡지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굉장히 섹슈얼리티한 것을, 그러니까 기형적인 엽기적인 섹슈얼리티한 것을 마네킹을 이용해갖고 표현을 합니다. 예술에 있어서 성적인 표현은 아주 뭐 필수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피해자의식으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무의식에서 나온 어떤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작가들이 가장 많이 또 쓰는 소재로서의 광대 시리즈도 또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남성성으로서의 어떤 모습과 이런 것들로 작업을 한다고 하고, 지금 루이비통과 같이 협연해 갖고 뭐 상품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루이비통에서, 프랑스에 있는 루이비통 그 갤러리에서 대회고전이 열렸었대요. 대회고전이 열린 것에서 이제 이런 작품들은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인터뷰에서 읽으면서 이 여자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술가의 궁극적 목표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남성이 여성을 보는 방법을 바꾸고 남자들이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들이우는 이 시야를 가리는 장막을 찢어 버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거대한 목표죠. 너무 거대한 목표라서 관람객을 즐겁게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즐겁기라도 해야죠. 라면서 자기는 이 예술 자체를 즐기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그렇게 엄청난 그거 변화가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예술을 즐기면 산다. 라는 의미로 신디 셔먼 같은 경우가 자기 예술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디 셔먼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림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은 우리가 나눔 시간에 하는 걸 하고 오늘 제가 하는 강의, 혼자 하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